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춥다가요 조금 풀리니까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1월에 설날 지나고 하면 입춘이 올 거니까 한 달 정도 참으면 아주 추운 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보통은 동시에 청구하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주 드물지 않게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동시에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다투면서 괜히 먼저 이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혼 청구를 할 때, 특히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는 1번 이혼한다, 2번 위자료로 원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준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 준다, 그 다음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비용 해서 보통 이렇게 7번 문항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근데 드물지 않게 이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항상 이혼 먼저예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이 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 안 하면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했고요. 자, 우선 이혼이 먼저 되고 재산분할이 나중에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 예로 이제 두 분이 협의를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논의를 안 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을 많이 가진 쪽에서는 자기 안 주고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쪽은 저쪽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선 이혼부터 마무리하고 재산분할 청구하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머릿속에 생각을 따로 갖고 이혼만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을 정리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혼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해보자. 이혼이 급하니까, 저쪽에서 이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부터 마무리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는 재산이 많은 쪽은 억울하다, 당황스럽다, 합의가 됐다 주장하지만 명확하게 합의서가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는 한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그건 합의는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합의가 있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고 협의이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우선 이혼에만 협의하고 재산분할 협의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 재산분할은 재판으로 다시 따지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혼과 재산분할이 분리되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죠. 유책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남자분들이 외도가 더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외도를 먼저 해놓고 아내분을 상대로 해서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 원인은 내가 비록 바람은 폈지만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의심하고요, 전화 매번 보고요, 회사 찾아오고요, 동창도 못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때리고요, 그래서 못 살겠다라고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남편분이 재산이 있으시고 아내분이 없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 학비도 한창 들어가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더욱이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은 나랑 살자고 할 건데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길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진 내 아내분도 힘들 건데 직업 없이 전업주부로 있던 분이 갑자기 경제전선에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지급되는 양육비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학자금이 이제 별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연차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을 분할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트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내가 의료보험도 남편한테 혜택을 받고,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 하겠다라는 것 속에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사랑한다, 그런 거 말고 이 가정을 법적으로 배우자로 유지해야만 이 배우자가 그 받는 혜택에 대해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혼을 이제 기각시키는 경우가 더 많죠. 아내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제적 독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이혼을 반대합니다. 회복하고 싶다, 돌아오길 바란다. 그런데 턱하니 이게 이혼 판결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서 난 이혼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던 그 배우자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재산반을 받아야 될 입장이면 반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반대한다 그러면 반소 제기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이혼한다라는 판결만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만약에 항소심을 가면 항소심 가서도 이게 이혼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대법원까지 이혼 판결을 받은 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시 1심을 제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 재판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우선 우리 이혼에 대해서만 먼저 정리하자. 그래서 임의조정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놔두고 이혼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합의하자, 임의조정을 하자 하면은 이 합의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의 소송에서는 소송물이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이혼하고 재산분할이 이렇게 분리되게 되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분리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할 때 최대 장점은 상대가 이혼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유책 배우자인데 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혼이 불확실할 때 우선 이혼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안심이 되죠. 확실히 이혼이 되니까 재산분할만 다퉈도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혼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재산분할만, 돈만 다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사자도 마음이 홀가분하겠지만 변호사는 물론이고 뭐 재판부도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건 안 따져도 되니까, 돈만 따지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따지는 건 더 쉬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제가 실제로 1년에 몇 건씩 꼭 이렇게 실무에서 다루게 되는 사건이 재산에 대해서 진지한 의논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이런 거 없이 우선 이혼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외도가 발각됐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재판상 이혼을 제기를 했어도 이혼만 마무리하고 위자료만 마무리했든 아니면 협의이혼에서 이혼만 마무리를 했든 그 당시에 유책 배우자가 사실은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은 내가 사실은 뭐 한 1억 원만 줘도 됐는데 내 2억 주겠다. 이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양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유도를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양보를 받아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 했던 사안에서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까지 해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것만 정리를 해서 화해금고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흔쾌히 이혼을 먼저 정리를 한 거예요. 웬걸요? 그거 받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뭐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 직장에 알리지 않고 내 직장 보존해주고 상대 여자 가정에도 알리지 않고 하면은 재산분할 양보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미안한 게 사라져요. 그래, 내가 바람은 폈지만 위자료 줬고 너한테 소송도 당하고 그 여자도 고통당하고 나도 당할 만큼 당했는데 내가 정당하게 여태까지 월급 받아서 생활비 갖다 줬으니까 재산분할은 정당하게 받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에서 상간녀하고 그 다음에 외도로 연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 알리지 않겠다, 더 이상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 하는 대신 재산분할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철저히 기여대대로 뭐 어떻게 5대5죠. 이렇게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를 하세요. 후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변호사가 그런 부분도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불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어렵다. 철저히 이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건 있더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단점은 이상하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경우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
입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함께 판결할 때처럼 그렇게 기여도를 연차에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보다는 조금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위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통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는 한꺼번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드문 사례인데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판결에는 임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송물은 분리해서 이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재산 분할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 이혼을 먼저 마무리를 했어요. 2심을 갔는데 사망을 했어요. 또는 1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나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연차가 있으면 5대5를 받을 수 있었던 걸 그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 또는 다른 그 상속인들과 나눠서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혼을 먼저 임의 조정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들이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시니까 협의를 하실 때 반드시 재산 분할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협의 이혼하실 때는 이혼에 협의하고 재산 분할에 협의하고 이 협의서를 쓰고 자필 서명 다 한 다음에 이혼 신청하고 구청 가서 이혼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뒷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하면 연금 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이혼소송에서 사실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규율을 합니다. 대신 이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 뭐 6대4, 5대5를 받을 수 있는 거 변경하려고 하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합의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연금 법대로 당연히 분할이 된다. 이런 걸 가끔 협의원 하시면서 잊으시거든요. 꼭 챙겨서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